안심하세요. 치과 방사선 촬영은 안전합니다. 치과에 오면 엑스레이 많이 찍잖아요. 네. 그게 정말 안전한가 해서 네네. 원장님한테 여쭤보려고요. 안전한 게 되게 중요한데, 왜냐하면 보통 이제 병원에서 치과 말고 머리가 안 좋다든지 그래서 엑스레이 찍을 때는 몸이 되게 안 좋아서 엑스레이를 찍는 거잖아요. 너무 걱정은 안 하거든요, 보통은. 왜냐하면 지금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엑스레이 문제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. 근데 특히 교정치과에서는 우리 몸이 아파가지고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엑스레이 노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. 똑같이 CT를 찍더라도 우리가 배가 아파서 찍는 CT하고 치아 보려고 찍는 CT는 방사선 양이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어요. 뭐 결론적으로는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돼요. 우리 엑스레이실에 이 붙여놓은 건데 이거 써서 한번 좀 비교를 해야 되는 대상이 필요하죠.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, 그러면 받는 방사선의 양이 0.07mSievert예요. 건강검진하면 이제 결핵 있는지 보려고 흉부 엑스레이 찍죠. 흉부 일반 엑스레이 한 번 찍을 때 0.1mSievert죠.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무런 이제 엑스레이 찍지 않고 그냥 생활하면서 이제 노출되는 엑스레이 양이 0.4mSievert예요. 일상생활에서. 그럼 우리가 궁금한 이제 치과 엑스레이는 어떠냐? 교정치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찍는 게 세팔로라고 해가지고 얼굴 옆모습을 이제 찍는 거예요. 한번 찍을 때 0.006mSievert가 평균이거든요. 세팔로 엑스레이를 17번 찍어야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폐 엑스레이 한 번 찍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. 엄청 적은 거예요. 우리가 치아 이렇게 보려고 찍는 엑스레이 파노라마라고 많이 찍잖아요. 애기들도 찍고. 이건 세팔로 6분의 1이네요. 0.001이에요. 그럼 파노라마 엑스레이 100번 찍는 게 폐 엑스레이 한 번 찍는 것보다 적은 거예요. 이런 세팔로나 파노라마 이런 엑스레이가 얼마나 작은지 알겠는데 어떨 때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. 우리가 이제 흉부 엑스레이는 폐렴이 있는지 보고 뭐 결핵이 있는지 보고 이럴 때 찍는 거니까 찍을 가치를 우리가 느끼는 거죠. 얼굴의 옆모습을 보는 건데요. 형태를 보는 거죠. 형태를. 치열의 각도라든지 치열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돌출되어 있고 들어가 있는지.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표준화가 좀 어려워요. 길이를 재야 되거든요. 근데 사람을 카메라로 찍을 때는 그때그때 자세가 아무리 동일하게 잡으려고 해도 약간 달라지고요. 찍을 때 그 찍는 사람과의 거리 이런 게 이제 아주 정밀하지가 않겠죠. 아무리 우리가 다 똑같은 위치에서 의자를 놓고 똑같이 찍는다고 하더라도 몇 센치는 차이가 나겠죠. 아무리 똑같이 해도. 카메라 세팅을 아무리 똑같이 하고 하더라도 약간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. 두 번째는 이 치과에서 찍은 사진하고 다른 치과에서 찍은 사진은 더 이상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표준화된 계측치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엑스레이는 왜 표준화가 가능하냐면은 찍는 기계에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우리 찍을 때 귀에 이 귀에 꽂고 하잖아요. 여기도 이렇게 맞추고 해서 표준화를 최대한 시키고, 엑스레이 나오는 포인트하고 그 상이 맺히는 그 거리도 똑같아요. 모든 기계가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계에서 하든 기본적인 계측치는 같게 나오게 돼 있어요. 똑같다기보다 이제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.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. 셉이라는 엑스레이 이제 의미는 첫 번째는 이제 골격이라든지 치아를 계측할 수 있는 정도로 표준화되고 정확성이 있게 이렇게 찍어내는 게 제일 크고요. 그건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어떤지 파악을 하기 위한 용도고, 두 번째 용도는 뭐냐면 이 형태가 우리가 교정 치료하면 달라지게 되잖아요. 치아가 돌출된 게 들어간다든지 턱의 형태가 바뀐다든지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, 방향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계속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. 똑같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지났으면 또 이렇게 상태가 변했으니까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중간중간 계속 조정을 하는 건데, 그렇게 하려면 중간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. 처음에 찍은 엑스레이하고 이번에 찍은 엑스레이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. 똑같은 기계에서 똑같이 찍어야 돼요. 똑같은 자세로. 그래야 두 개를 비교를 할 수가 있고, 비교를 해야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. 나머지는 좀 부가적인 측면들이 있죠.